2부에서는 동천석실과 낙서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세연정에서 1.5km 정도 섬 안쪽에 있습니다. 안내판이 보이는 곳에서 조금 지나면 오른쪽에 동천석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산 중턱에 있는 바위와 건물이 동천석실입니다. 조금 더 걸어 올라가면 동천석실로 가는 이정표가 보입니다. 이정표에는 400m이므로 여기까지 와서 산길이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동천석실은 윤선도의 문학과 정신세계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겨울에 물이 흐리면 더 운치가 있을 텐데 아쉽게도 말라 있습니다. 숲속으로 들어오면 갑자기 밤처럼 어두워져 잘 안 보이는데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서 그런지 화면에는 아주 밝게 보입니다. 이렇게 험한 듯 험하지 않은 산길을 10분 정도 올라가면 동천석실이 나옵니다. 마음이 급해서 빨리 가려고 하면 숨이 차므로 느긋하게 천천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나무와 동백나무가 뒤섞인 숲을 걷다 보면 어느새 갑자기 짠! 하고 탁 트인 별 3개가 펼쳐집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동천석실에서 윤선도가 잠을 잤던 침실이라고 합니다. 윤선도가 보길도에 살면서 수시로 여기 와서 보름달을 감상하면서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올라올 때는 이런 경치를 상상하지 못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 별천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침실에서 문을 열고 경치를 바라본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윤선도가 왜 보길도에 살려고 했고 왜 이곳에 자주 올라와서 지냈는지 그 이유를 여기에 와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 작은 바위를 윤선도는 통천문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지상에서 천상 세계로 통하는 문, 이런 문이 7개가 있다고 합니다. 위로 다시 조금 더 걸어 올라가면 동천석실이 나옵니다. 조금 가파르지만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동천은 신선이 사는 곳으로 윤선도 자신이 신선처럼 동천에 지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사람 육유지가 속세를 떠나 동천의 석실에 응거하며 시와 술을 즐기며 유유자적하였다고 합니다. 윤선도는 그를 롤 모델 삼아 자연 속에서 시와 술을 즐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기는 그가 꿈꿨던 신선세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천 석실에서 동네 전체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동네 이름을 왜 부영동이라고 지었는지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지형이 연꽃 모양을 닮았습니다. 그는 정조임금이 제2의 무학대사라고 부를 만큼 풍수지리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영동의 명당에 낙서제를 짓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만난 윤선도 후손께서 보길도와 윤선도에 관련된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안이 마른 연꽃 방죽이다. 낙서제와 동천석실을 잇는 옛길을 걸어보았습니다. 350년 전 윤선도가 이 길을 걸었던 것을 상상하며 걸어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운치가 있는 오솔길입니다. 낙서제를 들어가는 입구에 동쪽집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원래는 낙서제 양쪽에 동화와 서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동화만 복원되어 있습니다. 낙서제는 윤선도가 51세에 보길도에 들어와서 85세로 죽을 때까지 살면서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기도 했던 집입니다. 그는 보길도에 살면서 조정에 나가 몇 년간 벼슬을 하고 함경도로 8년간 귀양을 가고 또 볼일로 잠시 보길도를 떠나
해남에 거주하기는 했지만 죽을 때까지 후반의 인생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낙서제의 마루에 앉으면 저 멀리 동천 석실이 보입니다. 그는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동천 석실에서 달빛 아래 신선 노름을 하였습니다. 낙서제 옆에는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은 윤선도가 죽고 얼마 동안 여기에 초장을 지냈던 곳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의 유해는 해남 근세동으로 모셔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윤선도는 자신이 풍수지리의 대가였으므로 살아생전에 미리 그의 무덤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사당 옆에 있는 전사청은 제사를 지내는 관청을 의미하는데 후손들이 윤선도의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제사 음식을 준비했던 곳입니다. 낙서제 뒤편에는 그가 소음병이라고 이름 지은 바위가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성리학자 주위가 살았던 무의산에 대음병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그는 이 바위를 소음병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윤선도가 아꼈던 소음병 바위 위에서 건너편 동천 석실이 아주 잘 보입니다. 낙서제 앞에 있는 거북바위는 땅속에 묻혀 있다가 최근 2011년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윤선도가 거북바위에 앉아서 달 구경을 했다고 했는데 그 바위를 이제야 찾아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선도가 앉았던 바위이므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낙서제에 윤선도가 거주했다면 곡수당은 아들 확간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곡수당 아래에 하연지가 있고 위쪽에 상연지가 있으며 가운데에 곡수당이 있습니다. 격자봉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부비친다고 하여 곡수라고 이름을 지었고 개울 옆에 곡수당을 지었습니다. 상연지를 제법 운치있게 복원하여 보기에 좋습니다. 곡수당 옆에는 아들 학관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공부를 했다는 서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길도 윤선도의 원림으로 불리는 세연정, 동천석실, 낙서제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고길도와 윤선도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